2021년 2월 2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이거 참 세상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정무수석이 국민을 협박합니다. 네? 왜 정무수석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에 나와서 이런 협박을 하죠? 이게 정무입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 협박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조금은 제가 보기엔 답답하고요. USB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뭐야? 진짜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야?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판단 감사를 앞두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을 삭제한 건 다 알려진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죠. 대한민국 주인이 누굽니까? 이 방송 들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문재인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때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 공개도 야당은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죠. 밀실 정치다 하는 거, 북한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건지 알아야죠. 2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최재성 정무수석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이 요구한 USB 공개에 대해서. 아무리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한다고 해도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또 오갔던 그런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한다는 것은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 네, 맞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한 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를 팔아먹는 자리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나라를 팔아먹거나 적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의심스러워서 보자는 거지. 국익을 당신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국익을 해쳤을까 봐 그러는 겁니다. 조건이 다른데 같은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최재성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최재성. 반드시 야당이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걸면 그건 저희들이 면밀히 결투할 수도 있다.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야당의 명운을 건다면 USB도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협박이죠. 도전이죠. 네.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렇게 꾀를 부립니다. 국민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박을 해서 겁을 줍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괴벨스의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겁을 주지만 결국 기조는 뭐냐? 공개 못하겠다는 거예요. 최재성 왈.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는 검토한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 무조건 극비리에 추진했다고 이적행위라고 하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얘기하니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자기 야당일 때는 어떻게 해놓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치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야 협박은 거듭합니다. 청와대가 예고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 국가원수를 이적행위라고 그것도 공당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문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USB에 담궈서 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정책은 헌법에 북한과 통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통일하고 당한 다음에 신경제 구상을 세워도 돼.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생각이지. 탈핵 정책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랑 같은 거지. 무슨 법을 근거로 했어요 이걸. 이게 무슨 국가 정책이야. 도당의 정책이지. 대통령이 했으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일지라도 실패하면은 옛날 IMF 때 강경식 부총리한테 책임 물었잖아요. 정책도 책임을 물었는데 왜 못 물어? 문재인한테.
박근혜 대통령도 권력 남용했다고 지금 잡아놓는데 왜 못 묻냐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무수석이 야당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을 협박합니까? 지금 최재성이라는 사람은 아전인수식 용어 혼란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요.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도 모르는 것을 해놓고 국론 분열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 만나고 5월 26일 날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무단으로 DMZ를 넘어서 북한에 들어가서 통일각에서 김정은 만났죠. 무단 월경 아니에요? 국가 원수라고 하더라도 국민한테 일체 밝히지도 않고, 물론 그 다음날 번개했죠. 대한민국 헌법이 그런 것까지 마음대로 하라고 위임해 줬나요? 그렇게 조급하면 저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만나는 게 절박한 북한의 사정이었으면 서울 와라 이렇게 왜 그 얘기를 못하냔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란 사람은 한번 하지. 어떻게 보면은 뭐 목적은 다르지만은 행동으로 보게 되면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아관 파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핵 개발하는 북한은 가만히 있고 그들과 교류하고자 한 여권의 실력자들이 나서가지고 최재성 같은 이들이죠. 국민 및 여당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북한을 위한 대리전을 해주는 꼴 아닙니까?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저 같은 기자들이 뻔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대리전, 영어로 프락시워라 그러죠. 프락시워. 정치학에서는 꽤 유명한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 정치학자들, 특히 좌파 정치학자들은 묘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쓰고 있죠. 사전적인 뜻은 동맹국이나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해서 내 적과 싸우게 하는 게 대리전입니다. 차도살인지기와 비슷한 거죠. 남의 칼로 사람 죽이는 거야. 주로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할 때 미소를 대신해서 싸운 전쟁이 있으면 그걸 대리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한국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을 꼽습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대리전은 아닙니다. 미국을 대신한 A라는 나라, 소련을 대신한 B라는 나라가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과 소련을 대신한 B 나라가 싸운 것이 대리전이었습니다. 저널리스틱한 용어예요. 6.25 전쟁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 힘으로 막았죠. 힘이 딸려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들어왔습니다. 미군이 참전했으니 이건 미국이 대신 누구를 내세워 싸운 게 아니라 직접 싸운 거 아닙니까? 대리전을 치른 건 소련입니다. 소련, 북한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힘이 딸리니까 중공을 투입하고 1954년 프랑스가 북베트남 디엠비엠프에서 호지명 군한테 항복합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에서 빠져나가죠. 그 해에 유엔 안보리 5개 나라, P5라고 그러죠. 나라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큰 합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전해인 53년도에 있었던 6.25 전쟁 정전을 안보리 5대 회사국이 합의를 합니다. 인정하자. 네. 두 번째가 그해 있었던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승리한 프랑스를 항복시킨 비엔민, 월맹이죠, 월맹. 월맹이 17도선 이북의 북베트남을 통치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는 남베트남 정부를 둔다라고 해서 베트남이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트남은 남북으로 갈려서 티격태격 싸우는데요. 그러다가 64년도에 통킹만 사건, 미국이 일으켰다라고도 하고 원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도 하고 하는데 통킹만 사건으로 미군이 참전하면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죠. 근데 이 베트남 전쟁이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전쟁이라기보다는 남베트남과 그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콩과 싸우는 전쟁이 주였어요. 남베트남의 내전이었죠. 그 전쟁이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베트콩이 강성해지고 결국은 1975년 북베트남군까지 내려와서 사이공을 점령함으로 해서 공산통일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소련과 중국은 북베트남을 시켜서 미국과 대리전을
치렀던 겁니다. 북베트남과 베트공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차원에서 보게 되면 북베트남은 베트콩, 남베트남에서 생긴 자생적 공산주의자를 동원해서 남베트남과 싸워서 공산혁명을 만든 겁니다. 대리전 치른 거죠.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남베트남에서 베트콩 세력하고 남베트남 정부가 싸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주사파가 우글거리고 그 자들이 북한을 대신해서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남한이 좌우로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최재성 수석 한번 프로필을 볼게요. 사선의 의원입니다. 16, 17, 18, 17, 18, 19, 20대 국회의원 했나요? 경기도 가평의 고향이고 지역구로 알고 있고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고등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마쳤습니다. 대학원은 동대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했고 박사는 수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를 보니까 87년도 그때 아마 이 양반이 대학생이었겠네요. 저보다 젊은 친구니까 그쯤 되겠네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맞고 자격정지 1년 맞아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네요. 집행유예니까 감옥은 안 갔겠네요. 국가보안법 위반자입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또 받나요? 한 번 받으면 잘 안 할 텐데. 어쨌든 이런 무슨 얘기냐? 임종석 씨가 주사파로서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 최재성 씨는 2008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었을 겁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이제 탈북자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고 그랬었죠. 그걸 비난을 합니다. 그들이 탈북한 뒤 남한에서 따뜻하게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은 탈북한 뒤 남한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분들인데 국익을 해치고 국민정서와 반대로 황당한 행위를 계속하는 한 국민들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보수단체라고도 하기 어려운 매국단체다. 남쪽에서 이러한 황당한 일을 하면서 사고치라고 따뜻하게 맞아준 것은 아니다. 관련 단체들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전단 살포를 스스로 중지해라. 이런 소리를 한 사람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사람들이 포위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아바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좌파적인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민정수석할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당시 기무사령관을 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기무사령관이 총대 메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386처럼 이게 언더에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은 386보다도 한 10년 이상 앞선 세대지만은 상당히 저쪽으로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만든 북한 신경제 구상이 있다는 한 USB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거 공개하라고 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생각은 일반 우리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 최재성 같은 사람들은 거리에 투사했기 때문에 투쟁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투쟁하는 게 좋으냐? 그거는 나치의 괴벨스가 이미 쭉 방법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괴벨스 어록만 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이성을 제압하여 승리를 거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포와 힘이다. 네, 협박하라 그랬어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네, 여론조사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위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선전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예술이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회견 같은 거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정치적 쇼로 보이죠. 왜 그렇게 정치 예술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나 다음에는 의심하나 되풀이하면 믿는다. 네. 대중, 엘리트가 아닙니다. 재난지원금 나눠주고 몇 번 하면은 아유 그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대중이라고 꿰뚫어 보고 있는 게 괴벨스입니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된다. 예, 저 같은 사람이 문정권이 치는 대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피아노 치기를 원하는 거죠. 언론 자유 필요 없다 이거죠. 관영지가 필요한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라. 야, 이겁니다. 크게 하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대중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진실이 된다. 자, 위안부 앵벌이를 한 윤미향 의원, 그를 지지해준 남인순 의원, 최순실 장자연 사건 헛발질을 뻥뻥한 안민석 의원 등 이런 숱한 거리 투사 출신이 여당에 많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대한민국은 북한이 좋아하는 대리전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북한은 절대로 이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한 요구를 해서 더 충성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원래 대리전의 특성입니다. 여기서 신경제 구상 갖다 주면요, 너 하면서 더 많이 갖고 오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재민, 국가의 주인은 나다라는 의식과 법치주의를 하겠다라는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끌려갑니다. 지금 이탄희 의원이 자기네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꼼짝 못하는, 괴벨스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박범계 장관은 이제 다시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검찰을 올가매려고 할 겁니다. 뭐 검찰이 지난번에 윤석열 사건 때 정부의 검사들이 다 성명 발표했지만 그걸 또 얽어매려고 할 겁니다. 이미 군은 완전히 지금 뭐 꼼짝 못하게 돼 있죠. 네. 언론도 가끔 한 거 합니다. 매체에 따라 조금 더 하는 매체가 있고 못하는 매체가 있지만, 근데 언론도 기본적으로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이면 꼼짝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공산화됐다, 제2의 베트남이 되었다 라는 말을 먼 훗날 우리는 쓸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협박 앞에 굴복한 국민들은 저는 참 한심한 존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써야 됩니다. 위임받지도 않은 권력을 함부로 쓰면 그건 탄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언제 북한 경제 살려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통일한다 그랬죠. 이 정부에서 USB를 공개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박근혜를 움직인 사람이 최순실이었다 같은 그러한 사단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괴벨스의 어록을 옮기겠습니다. 이성을 제압하여 승리를 거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포와 힘이다. 즉 협박이다.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진실이 된다. 선동가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국민 여러분, 낫지의 국민 수준이라고 스스로 믿지는 않으시겠죠? 를 지금 누가 뭐 김정은한테 최종적으로 했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건넸는지 모르잖아요. 문 대통령이 직접 건넨 것 같지는 않고 도보다리에서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USB를 회담할 때 건넨다는 거는 이거는 공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요, 이걸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북한을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작 차원에서 뭐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북한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자꾸 이적 행위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여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갔는지 안 갔는지. 이 짝짝꿍. 하도 북한을 위해서 뛰는 이 땅에 우리 조국에 이상한 자들이 많으니까 그걸 까봐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 권리이고 야당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뭐 최재성 수석이 저렇게 국민에 대해서 협박을 가하는데 야당 굴하지 말고 대통령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걸고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 따져야 됩니다.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같은 USB를 미국에도 전달했다고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북한에 특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미국을 속이지 않았다. 그럼 왜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공개를 못해? 이제 미국의 의심을 받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미국을 속이지 않았다. USB를 보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미국의 속국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의용 씨가 외교부 장관 지명자가 설명을 했는데 그와 똑같은 논리라면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한테 북한 정권에게 준 USB를 공개를 해야지. 왜 못해요, 왜? 하여간 최재성 정무수석 국민에 대한 협박을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래? 너 내놔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우리 국민 여러분도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